그 방송 DB하고 DMB DB의 방송 DB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처음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차이점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차이점. 그래서 목차는 방송 DB하고 DMB DB를 비교하는 거하고 DMB DB 활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체결 사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 DB하고 DMB DB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근데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두 개가 성향이.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남들 좀 많이 써봤으니까. 방송 DB는 본인이 먼저 연락을 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해요. 전화하면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게 아니지 않냐 저게 아니지 않냐 주인번호도 바로 알려주고 확실하게 뭔가 좀 해결을 원해요. 해결을. 그래서 어떤 지식이 좀 뛰어나거나 스킬이 뛰어나거나 뭐 어떤 보험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좀 유리해요. 근데 DMB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죠. 그냥 전화가 와서 받아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게 좀 통해야 돼요. 감정적인. 이거는 감정이 별로 없어도 돼요. 해결해주면 되니까. 보험료를 많이 낸다. 그러면 우리가 실손 계약전환제도 같은 거 활용해서 남들은 못하는 걸 우리가 해주면 해결이 돼요. 사람이 좋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DMB DB는 내가 그 사람이 좀 좋아야 돼요. 1차 PT는 어떻게 되는데 사람이 안 좋으면 2차 PT가 안 돼요. 마음에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야 돼. 이제 매력이 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이거는 그렇게 막 보험 지식이 많지 않아도 되고 스킬이 많지 않아도 돼요. 네, 이거는 좀 그래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MB DB 출처가 요거 SK 플레이 통해서 나오는데 요새는 다른 출처도 많아요. 카이로스인가 뭐 케이로스인가 뭐 거기 출처도 있고 뭐 녹취를 들어보면은 노트가 여러 가지예요. SK 플래닛 통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냥 SK 회원한테 전화해서 무작위로 돌린 것도 있고 뭐 DB 손해보험 센터라고 하면서 돌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계약을 돌리는 거죠. 출처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기존의 어떤 데이터 무슨 뭐 DB 손해보험 고객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대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잘 들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녹취록에 있는 그 내용, 소개한 내용들을 그대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거기를 통해서 왔지만은 매일경제TV 보험해결사 출연 중인 누구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거기는 그냥 출처일 뿐이고 네가 만나는 사람은 방송 전문가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거 다 보신 거니까 그래서 20대, 40대 젊은 계층이에요. 젊은 계층. 보통 30대가 제일 많죠. 방송 DB는 30대 있나요? 거의 없죠. 방송 DB는 30대 없어요. 왜냐면 몸이 아프거나 어느 정도 보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때문에 20, 30대 계층이 많고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고 보험 가입건은 되게 적어요. 두세 건 뭐 이래요. 근데 까보면은 젊은 유병자, 혈압약 먹고 있거나 뭐 수술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무조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드물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계약을 못하거나 운전자 2만원 받거나 이거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니즈가 없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보험방송 전문가 컨셉으로 반드시 접근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설 전에 만들어 드렸잖아요. 페이지, 자기소개 페이지. 그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거.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개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방송 DB하고 DMB DB 차이가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성. 방송 DB는 방송을 받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죠. DMB 신뢰성이 없죠. 그러면은 보험 지식이나 스킬보다는 감정이 연결된다. 감정이. 사람이 좋아야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매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력. 그 사람의 매력. 그러면 우리가 만나기 전에 매력은 자기소개 페이지로 들어가겠죠. 내 목소리나 이 사람 좀 근사한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그죠? 근데 내 소개나 어떤 자기소개 페이지 없이 들어가면 만나는구만 안 만나는구만 저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방송 전문가가 온다고 하면 외모도 괜찮고 전문가고 만나보고 싶다. 매력이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력이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보험에 대한 이해도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방송 전문가 컨셉으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요. 네. 뭐 SK 플레이 통해서 됐다든지 아니 거의 이제 본사죠. 메가 본사에서 이런 지금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너랑 다 연결된 건데 항상 나 같은 방송 전문가가 연결되는 건 아니다. 너는 운이 좋은 거다. 그래서 어떤 컨설팅을 할 거고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기소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자기소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이 아니에요. 방송은 자기소개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D&B는 제일 많이 해야 돼. 여기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D&B는 자기소개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거나 뭐 거절 처리하는 부분 잘해야 돼요. 방송보다도 전화를 잘 안 받을 수 있어요. 연락 두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절도 많이 나오고 만나는 것까지 거절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화로 상담을 미리 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하는 식이 되게 많아요. 잘 모르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너한테 도움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야 돼.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활용법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 달에 했던 건데 요렇게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 페이지하고 내 명함하고 이거를 꼭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D&B는 이렇게 안 보내면은 내가 누군지를 절대 몰라요. 네. 어디서 오는지 막 어디 회사예요, 막 어디 보험회사예요, 별별 소리 다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꼭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업무 분야가 뭐 보험금 청구 대행, 다이어트, 못 받은 보험금, 재테크 정보 이런 거를 너한테 도움이 된다. D&B는 도움이 돼야지 만나요. 도움이 돼야. 도움이 안 되면 안 만나요. 방송은 이미 본인이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D&B는 도움이 당장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만날 필요 없겠죠. 그죠? 바쁘면. 자기 업무가 더 중요하지 지금 뭐 보험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만나면 나한테 이런 이득이 있구나. 그리고 돈도 들지 않고 내가 손해볼 건 없구나. 그죠? 근데 유병자면은 더 약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필요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문자로 누구님 안녕하세요. 뭐 SK 플레이 통해서 보험 점검 서비스 신청해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담당자로 배정된 매일경제TV 보험해결사 방송 출연 중인 전병준 전문가입니다. 잠시 후 상담 일정 확인차 전화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전화를 받으면 하면 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다시 부재 중이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문자 드립니다. 뭐 언제 통화가 편하신 시간이 언제신가요? 그것도 남겨요. 그날 연락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다음날 또 보내 이걸 또 보내요. 또 보내가지고 또 오늘 통화가 어제 통화드렸었는데 뭐 연락이 안 되셔서 오늘 편하신 시간이 언제신가요? 라고 또 물어봐요. 또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이렇게 너를 계속 전화를 통화 연결하겠다는 걸 자꾸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을 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 사람은. 왜냐면은 우리도 막 업무하다가 무슨 뭐 누가 연락 왔다고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다음날 되면 또 까먹죠. 또 까먹어요. 그럼 다음날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로만 연락하면 또 누군지 모르겠죠. 전화번호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어제 연락이 안 되셔서요. 이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또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한 두세 번은 보내야 보험에서 연락 온 거구나. 그때 그 사람 연락 온다는 그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그때서야. 왜냐면은 대부분 주부는 별로 없어요. 직장인들이 많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업무가 중요하지 이거를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근데 그냥 명함에 사진만 보내면 잘 모르니까 내 소개를 계속 보내야 돼.
몇 번을 보내야 우리가 읽어요. 처음엔 안 읽어요. 처음에. 왜냐면 너무 많이 오니까.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되게 많이 왔죠. 그죠? 막 롯데에서 오고 하나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다 못 읽죠. 그거. 그죠? 근데 이렇게 오면은 그래도 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고객은 받기는 받지만은 또 좀 나중에 전화 주세요. 뭐 내일 전화 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내일 전화를 뭐 2시에 주세요. 2시 줬어요. 근데 안 받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안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알기는 아는데 안 받는 경우는 이거죠. 뭔가 이거 해도 되나? 아니면 뭐 이거 혹시 뭐 이상한 거 아닌가? 나한테 뭐 가입하라는 거 아닌가? 왜냐면 너무 그런 전화 많이 오니까 두려움이 생기겠죠. 두려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메가라는 곳에 이제 본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언제 통화 괜찮으신가요? 했는데 계속 연락을 안 받아. 그래서 제가 본사에 보고를 해야 돼서 그러는데 안 그러면 계속 확인 전화를 좀 드려야 됩니다. 연결 될 때까지. 통화가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한테 뭐가 막 좋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업무죠. 업무, 비즈니스 업무, 프로세스예요. 업무적으로 이걸 너가 어쨌든 전화해서 받아서 만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 담당자니까 어쨌든 그 사람하고 어쨌든 상담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된다. 다 직장인이라고 얘기했죠? 직장인이라고. 그러면 주루가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이런 거에 약해요. 뭐 본사에 보고를 해야 돼서 업무적으로 이거는 꼭 해야 돼서 어떤 절차적인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미안해하죠. 전화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막 가입시키려는 게 아니라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하고 담당자 배정자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가 자꾸 전화 안 받으면은 나는 본사에다가 이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 하지 않냐. 전화 받아야 된다 네가. 안 할 거면 얘기를 해주지만 나는 본사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너랑 통화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고객이 근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좀 겁나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남자들은 아예 연락 답장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자 중에서는 또 뭔가 받아보고 싶긴 한데 뭔가 좀 이거 괜찮은 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겁이 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거의 미혼들도 많아요. 남자는 거의 미혼이고 여자도 미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기혼들이 아니니까 겁이 많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보험에 대한 보장 분석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겁내실 필요 없고 기존에 가입 중인 보험에 대한 점검을 받고 중복돼서 뭐 돈이 새는 부분이 없는지 혹시 잘못 나가는 돈은 없는지 컨설팅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매일경제TV 보험해결사 방송 출연 중인 전문가고요. 뭐 어디 살고 있어서 어디 담당자로 배정된 겁니다. 라고 하시고 처음에 누구님처럼 걱정하셨던 분들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됐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들거나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당신한테 도움된다. 그죠? 새는 돈이 있는지 잘못 나가는 돈이 있는지 청구 못한 돈이 있는지 찾아드리는 서비스고 그리고 오히려 당신처럼 걱정하셨던 분들도 상담을 받아보니까 도움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너도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미래를 가정해야 되죠. if. 네가 지금 그렇지만 만약 네가 미래에 나랑 받으면 나한테 아마 고마워할 거다. 계속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그럼 언제가 좋은가요? 뭐 저희 집 근처 커피숍에서 봐도 됩니다. 라고 좀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가 잘 안 돼요. 그분들은 문자도 잘 못 치고 그리고 뭐 문자를 보내도 잘 안 봐요. 그냥 연세 있으신 분, 50, 60대시면 잘 안 봐요 문자를.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카톡방에. 이런 식으로 거절 처리를 꼭 하셔야 돼요. 거절 처리를. 이게 우리도 뭔가 사러 가는 경우 있잖아요. 뭔가 필요해서 사러 가는 경우 있는데 여러 군데 돌아보고 싶으면은 약간 내 내색을 안 드러내는 경우 있어요. 뭔가를 사러 갔지만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러고 가죠. 그렇다고 안 사는 거 아니죠.
딴집 가서 또 보죠. 내가 바지를 사러 갔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바지를 가져왔어. 아니면 출처를 모르는 바지를 가져왔어. 아니에요. 뭐 답이 없게요. 이러고죠. 근데 어딘가 가서 또 사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한테 아니에요. 뭐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산다니까, 딴 데 가서. 절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전화로 상담원하고 똑바로 한 거잖아요. 알겠다고 한고 자기 지역이나 이름, 나이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한 거거든요. 요만큼이라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약간 두려워서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두려워서 하는 말. 왜냐면은 겁나서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 이상한 사람 올 수도 있고, 미혼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여자 미혼들 이상한 사람 오면 그렇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죠?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거 다 보내는 거예요. 방송 나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거절 처리를 꼭 하셔야 돼요. 거절 처리 안 하면은 그냥 33,000원 난리 될 수 있어요. 그냥 난리.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DB를 가지고도 끝까지 가서 계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난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DB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문제. 그렇죠? 꼭 거절 처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DMB DB는 이제 방송에 대한 방문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녹취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전화로는 보험 상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화로 자꾸 뭔 얘기하면은 오해를 해, 오해. 나한테 뭐 가입시키려는 건가? 아니면 뭐 나한테 뭐 하려는 건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방문을 해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화로 해서 클로징까지는 거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문 일정을 꼭 잡으셔야 되고, 녹취를 꼭 들으시고 어떤 사람이 부르는지 꼭 알고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경제, 보험해결사, 개인 브랜드로 문자, 전화, AP, 소개 다 전부 다 하셔야 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안 받으면 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연락이 안 되면 본사의 진행상황 보고해야 돼서 상담 가능 여부 알려달라고 또 문자 보내고,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내가 연락했는데 왜 안 받아? 답도 없네? 이상한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또 보내고, 다음날 또 보내고, 다음날 또 보내고, 계속. 저 그렇게 해서 연결돼가지고 가족계약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연락이 한 막 2주 동안 안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거예요. 보더니 만났는데 멀쩡한 사람이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절대 편견을 가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방문 상담에 대한 어떤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방문 상담. 그리고 DMB, DB 활용 기법은 뭐냐면은 세 가지인데, DMB는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 많이. 이게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DB보다. 그러면은 많이 받아서 많이 걸러내야 돼요. DMB는 뭐 나 3개 받아서 막 2개 체결됐어. 막 2개 받아서 나 2개 다 체결됐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한 10개 받아서 한 3, 4개 체결됐어. 근데 그 중에서 가족 계약 나와서 뭐 한 50만 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돼. 이게 DMB는 뭐 확률, 타율 뭐 이렇게 난 높다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원래 좀 이상한 DB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DMB는. 왜냐면 마구잡이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배분을 많이 받아야 돼. 배분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 빨리빨리 걸러내고, 그리고 전화를 바로 해야 돼요. 배분 받는 즉시. 왜냐면 기억이 없어. 그 사람들은 다음 날만 전화해도 내가 그런 걸 했나요? 막 이래요. 어떤 사람 기억이 없어요. 바로 전화해서 만약에 그 사람 기억을 못하면은 녹취록에서 했던 말들을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뭐 약 드신다고 하셨는데 맞으시죠? 이렇게. 예, 맞아요. 이렇게. 기억을 못하면은 녹취록의 내용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많이 받고 많이 걸러내면 되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거에 상처를 받지 마세요.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걸러내는 거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옷 사러 갔을 때 거기 이 점원이 만약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옷 나한테 줬다고 해서 아니에요. 뭐 다음에 보러 올게요. 그 사람이 상처받나요?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어울리는 걸 해야 되는 건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고.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옷을 거절한 건 나를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고 많이 걸러내세요. 그냥.
걸러내. 아닌 것만 걸러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녹취록이나 지역이나 나이 같은 거로 선 판단하지 마세요. 선입견 절대 가지 마세요. 네. 이제까지 선입견 가져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저도 2달 전인가 3달 전에 그 한 집에서 90만 원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집이 인천 쪽이어가지고 아유 인천 힘들다 하고서 하지 말까 하고 넘길까 하다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잘 돼가지고 90만 원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쭉 하다가 그 집만 넘겼어. 그러다 아닌 것 같다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왔는데 결국에는 그 집은 그냥 가족 계약이 됐어요. 절대 선 판단하시면 안 되고 DMB도 절대 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녹취록 듣고 녹취록이 이상해 목소리가 그래도 선 판단하지 마세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으로 만나보면 막상 다른 양상이 생겨요. 만나보면 진짜예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방송 DB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30개 무료시지만 무료가 끝나면 과금이 되겠죠? 과금이 되면은 DMB에 33,000원, 방송 DB 55,000원이에요. 근데 방송 DB라고 해서 엄청나게 품질이 좋거나 무조건 만나주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은 방송 DB는 서울, 경기가 넘어선 지역이 나와요. 제주도까지 나와요. 전라도 다 나와요. 경상도. 근데 DMB는 서울, 경기만 나와요. 충청도 이런 데 안 갔다. 그래서 가까운 데 위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체결 사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 달에 했던 계약이에요. 저번 달에 30대 후반 여자, 원래 일산 쪽이었는데 전화해보니까 압구정동 성형외과 실장님이었어요. 여자 이혼이고. 잘됐다. 거기서 보자. 괜히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우니까 여기.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그쪽에 전화통화로는 아까 그 뭐 두려움을 좀 갖고 있었다. 아까 문자 그분이거든요. 문자.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젊은 유병자예요. 2015년에 무슨 무릎에 무슨 골 어쩌고저쩌고한 수술을 했대요. 그 뒤로 보험 가입을 못하고 암내심 위주로만 3대 질병 운전자만 가입하고 있었어요. 3대 질병만 한 13만 원, 운전자 3만 원, 16만 원 가입하고 실손도 없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실손 가입 시켜야겠다. 만약에 안 되면 유병자 실손으로 해야겠다. 근데 거의 5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수술한 지가. 그래서 일반 실손으로 했고, 그래서 DB로 실손 의료비하고 메르츠 알뜰하고 DB 해밀리 복합 설계해서 한 16만 원 정도 비슷하게 맞춰드리고 기존 거 해지시키고 또 가족까지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로 하거나 문자 했을 때는 약간 두려움 갖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네. 집으로 오라 그러고 아무 때나 막 오라 그러고 자기 쉬는 날 집에서 상담했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는 거의 막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 같이 살더라고요. 거의 사실혼 관계라서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자기 가족들 거 주인번호 다 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면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만나면 오히려 잘 돼요. 오히려 아무 때나 오세요 이런 사람은 더 안 돼요. 만나기 전에 이거 해도 되나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막상 만나면 되게 친절해요. 오히려 고마워하고. 아셔야 돼요. 그죠? 연애 다 해봤죠? 다 해봤죠? 네, 너무 쉽게 끌려오는 사람은 오히려 잘 안 돼요. 오히려 막 안 해요. 나 안 갈래요. 막 이런 사람이 더 나중에는 더 잘 돼요. 아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이것도 저번 달에 받은 건데 여자가 좀 잘 돼요. 아셔야 돼요. 여자가 좀 잘 돼요. 여자. 40세 여자, 인천 거주 프리랜서인데 녹취록에 본인하고 어머니 보험 점검 받기를 원했어요. 녹취록에.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쵸, 카페에서 청라 쪽 괜찮더라고요. 거기 차 가지고 괜찮은데 만났는데 거의 한 3시간 상담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왜냐면 PT를 들으니까는 이런 게 있나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거, 아버지 거, 엄마 거 다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 보험까지 점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 두 분이 보통 다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유병자 실비하고 암, 어머니 유병자 실비, 혈관 해서 지금 27만 원 정도 클로징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어머님이 무슨 가게 식당을 운영하더라고요. 거기 화재보험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목소리나 뭐 이게 약간 좀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면은 목소리보다는 외모가 괜찮아요. 예. 전화 통화하는 건 약간 이상한데 막상 만나보면 멀쩡하게 생겼네. 오히려 괜찮게 생겼네. 제가 이제까지 DM이 만났는데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는 외모가 그래도 다 괜찮았어요. 멀쩡하고 이런 사람도 나오는구나. 제가 예전에 피플라이프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을 상대 많이 했거든요. 60대, 70살. 근데 DMB를 하면서 이런 나이대도 내가 만날 수 있구나. 30대 초반. 오히려 나한테 되게 막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쉬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것보다 좀 쉬워요. 물론 우리가 방송 DB도 해야 되지만 DMB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젊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클로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머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고혈압, 당뇨에 실비도 없고 하니까 인천 살고 좀 세겠죠. 되게 세요, 되게. 엄청 세. 헛소리 하고 막 나 안 해 막 만나자마자 이런 거 막 이러시는 분들이 그 말을 듣지 마세요. 만나자마자 헛소리 하는 분들 있죠. 나 이거 가입 안 할 거야. 나 왜 그래? 나 안 할 거야. 듣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가입하시는 시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제 PT 30분만 딱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한 개도 안 하셔도 되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 PT 30분만 딱 시간 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 오히려 무장 해제가 돼요. 그러면서 PT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PT를 할 수 있는 어떤 장마 마련되면 돼요. 계약 체결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PT만 하면 그럼 내 거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약간 또 편견을 깨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가입시키려고 왔지. 나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왔겠지. 여기 괜히 왔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변 선배가 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한 건도 안 하셔도 되니까 제 PT만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딱 내려가. 무장해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감을 보여줘요. 사명감. 내가 이렇게 사명감이 있는 사람. 난 너한테 돈 안 벌어도 된다. 하지만 돈을 벌겠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DMB를 잘 하려면은 DB 수량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걸러내세요. DB값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버리세요. 왜냐하면 많이 받아야 많이 계약을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난 5개 받아서 한 3, 4개 체결할 거야. 그렇게 안 돼요. 5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개, 20개, 30개 넘어가면 체결률은 굉장히 일정하게 나와요. 대수의 법칙이 있죠. 많이 모수가 많아야 돼요. 모수가. 그죠? 그리고 녹취록이나 지역이나 나이 같은 거를 선판단 절대 하지 마세요. 밀어붙이세요. 그냥. 나이가 많든 뭐 이상하든 뭐 장애인이든 그냥 밀어붙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샀잖아요. 그 DB를. 우리 거예요. 그거 버리면 안 돼요. 하시면 돼요. 만약에 만났는데 이상하다.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왜냐면 나도 배정된 거니까. 그렇죠?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방송 전문가 컨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세요. 부담 갖지 말고. 이 사람한테 내가 계약해야 된다. 이 사람을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 뭐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사람한테 꼭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왜냐면 우리가 실적에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실적에 영향받는 모습을 보이면 고객한테 보이면 그분 알아차려요. 고객은 민감하기 때문에 알아차려요. 왜냐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잖아요. 설계사를 안 만나본 사람이 DB 고객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만나본 사람이 DB 고객으로 들어오고 계약을 해본 사람이 DB 고객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설계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떤 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말일 되면 어떤 식으로 밀어붙이고 맞아 계약을 한 다음에 또 나중에 연락도 안 받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연기가 좀 필요하죠. 실적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나 실적 안 해도 돼. 근데 내 PT만 들어봐. 그럼 달라질 거야 이 생각. 라는 어떤 강한 이 사명감을 무장하세요.
그리고 나하고 계약은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방송 전문가 컨셉으로 프레젠테이션 말하면 그 뒤는 돼요. 그냥 알아서. 그죠? 이것만 잘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DMB나 그런 쪽으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궁금하시거나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남규 전문가님, 네, 뭐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 없으셨어요? 전화 안 받는 게 제일 어렵죠. 아, 그렇죠. 전화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문자 보내고 자기소개 보내고 또 문자하고 그리고 본사에 보고해야 된다 그러고 상담 안 하셔도 되니까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거에 뭐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 빨리 쳐내고 다른 걸 하지. 안 그러면 계속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거는 되게 당연한 상황이에요. 뭐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막 전화하고 그죠. 그걸 당연하게 인식하십니다. 당연하게. 대신에 만나는 사람하고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두 분은 이번 달부터 하셔야 되는데 질문 없으세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공무원처 전문가님은? 같은 생각. 박진희 전문가님은? 없으세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3월은 날짜를 달력을 보시면 꽉 차 있어요. 정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달이고, 그리고 초반부터 좀 달리셔야 돼요. 초반부터. 그래야지 막판까지 가야 정말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달에 못하시면 다른 달에는 힘들어요. 4월 달에 잘하겠다는 건 없어요. 그 달 다 떨어져요. 3월 달에 거의 1년에 우리 성수기 있죠. 우리 막 바닷가 같은 데도 막 7, 8월 이때 막 쫙 뽑고 또 겨울에 또 비수기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도 12월, 3월이 성수기거든요. 특히 3월 제일 성수기.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쫙 할 수 있는 거 하고 다음 달 조금 쉬어가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층으로 가 들어가야 돼. 보안.